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블로거들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는지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과장이 되고 싶은 최대리입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서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다양한 재테크에 관해 알려드리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업 중 하나인 블로그 글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현재 부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 플랫폼은 티스토리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 포털에 대한 명확한 타겟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구글을 타겟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구글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도 글을 작성하면 다음 포털에는 자동으로 상위 노출됩니다. 네이버 상위 노출은 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기대하지 않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했는데 다음과 구글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포털은 블로그를 생성하고 한 달 정도 있어야 블로그가 최적화되어 다음 블로그 탭에 상위 노출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구글은 서로 다른 블로그가 동일한 키워드로 글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블로그의 속도, 글의 작성 방식, 블로그의 주소, 블로그의 운영 기간, 각 포스팅의 점수에 따라 노출 위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검색량 대비 글이 적은 키워드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포스팅 역시 구글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글을 작성하시고 계속해서 본인 블로그를 분석하시면서 블로그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해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내용과 검색했던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티스토리 포스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만든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제목을 쓰고 내용을 정리하고 HTML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정한 키워드들을 제목에 넣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주제로 다뤄볼 제목은 중고차 구매 대행 비용, 장단점, 완벽 정리입니다. 참고로 제목은 메인 키워드인 중고차, 서브 키워드인 비용과 장단점, 그리고 클릭을 유발할 수 있는 완벽 정리, 메인 1개, 서브 2개, 그리고 구미를 당길 만한 수식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글은 예제이기 때문에 검색해보셔도 검색은 되지 않을 거예요.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구글이나 네이버 중고차 구매 대행 비용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많은 검색 내용들이 보일 것입니다.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소제목으로 작성해줍니다. 제가 정한 소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차 구매 대행이란 중고차 구매 대행의 장단점, 중고차 구매 대행의 비용. 이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론은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구글이 글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글을 읽을 사람으로 하여금 글의 전체를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작성해야 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의 디스크립션은 150자인데 티스토리에 글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제일 위에 작성한 2줄 정도가 디스크립션으로 저장되어 글이 발행됩니다. 그럼 디스크립션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대행은 중고차 구입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고 이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구매 대행 비용과 장단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중고차 거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과 앞으로 작성할 내용은 제가 심도 있게 분석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자마다 다르겠지만 2칸 정도를 띄고 우리가 정했던 소제목 3가지를 타입해 줍니다. 중고차 구매 대행이란 중고차 구매 대행 장단점, 중고차 구매 대행 비용. 저는 각 소제목 사이도 2칸 정도를 띄어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먼저 중고차 구매 대행이란 무엇인지 글을 작성해야겠죠. 이렇게 중고차 구매 대행이란 무엇인지 작성해 줍니다. 중고차 구매 대행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바가 무엇이고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 알려줘야겠죠. 다음으로 중고차 구매 대행의 장단점입니다. 중고차 구매 대행 장단점이 소제목인데 여러분에게 글의 포맷을 알려드리기 위해 한 번 더 소제목을 나눠 장점과 단점으로 글을 발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글에 숨을 불어넣을 때 이것을 설정해 볼게요. 먼저 대략적으로 중고차 구매 대행의 장단점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적어주시고 장점과 단점, 소제목을 만들어 주시고 각 소제목에 맞는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고차 구매 대행 비용입니다. 중고차 구매 대행 비용 역시 글을 작성해 줍니다. 이로써 글 본문 작성을 마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맞춤법을 검사할 것이고 글의 형식을 잡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은 HTML 수정을 한 이후에 글을 발행할 것입니다. 맞춤법 검사는 티스토리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른 사이트를 사용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티스토리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글의 포맷을 설정해 줄 것입니다. 티스토리의 포맷은 제목 1, 제목 2, 제목 3, 본문 1, 본문 2, 본문 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대행이란 중고차 구매 대행 장단점, 중고차 구매 대행 비용은 제목 1로 지정해 주시고 장점과 단점은 제목 2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구글 로봇이 소제목과 소제목에 달린 소제목을 알아차립니다. 이와 같이 소제목을 드래그하고 각 제목에 맞는 포맷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포맷이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HTML
HTML 편집입니다. 사진과 같이 기본 모드 드랍박스를 클릭하면 제일 아래에 HTML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검은 창이 생기고 제가 여기서 지워줘야 할 것은 불필요한 코드입니다.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ph2h3 외의 코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P와 꺽쇠 사이에 있는 코드를 제거하고 P를 만듦으로써 동일한 방법으로 H2와 H3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함으로써 포스팅글의 용량을 작게 만들고 구글 로봇에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 우측 하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글을 작성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글을 작성하시고 구글 서치 콘솔과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